자, 이번 단어는 도형의 닮음입니다. 닮음은요, 합동을 배운 다음에 배우는데, 합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찾기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닮음은 어때요? 똑같지는 않죠. 닮았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도형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나를 탓하지 말고, 선생님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번 보면 익숙해지고 친해지니까. 근데 우리가 친구마다 친해지는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단원마다 내가 좀 이 단원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져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그러면 친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죠? 그런 내 자신을 탓하지는 말자. 취향에 따른 거니까. 그쵸? 그래서 마음을 차분히 먹고 좀 안 친해진다 싶으면 시간을 좀 길게 두고 더 자주 만나자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확대를 했더니 다른 도형하고 똑같이 겹쳐. 혹은 큰 거를 축소했더니 옆에 있는 도형하고 겹쳐. 그럼 우리는 그것을 합동이라고 얘기하죠. 겹친다고 할 때. 합동일 때 이 도형은 무슨 관계에 있다? 닮은 관계에 있다. 이겁니다. 닮은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닮은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닮은이라는 말을 쓸 때는 형하고 동생이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근데 형을 이렇게 두 손으로 축소해가지고 동생이랑 이렇게 하면 겹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쓰는 닮았다는 말은 사실은 수학에서 닮았다는 말보다는 훨씬 더 그 의미가 넓어요.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 닮았다는 말이 아주 구체적이고 일정한 경우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두 개의 도형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작은 거를 키우거나 또는 큰 거를 작게 만들거나 확대 또는 축소를 했을 때 두 도형이 완벽하게 겹칠 수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닮음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는.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볼까요? 두 삼각형이 닮은 도형일 때 어떤 기호를 사용하느냐? S라고 하는 이 숫자를 바닥에 눕혀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것이 바로 닮음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주의를 보면 두 도형이 닮음을 기호를 쓸 때 두 도형의 꼭지점은 순서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응하는 순서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아래 한번 예를 볼까요? 선생님이 이 도형을 좀 파란색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 빠지게. 자, 이 두 도형이 닮았다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확대했을 때 어떻게 똑같이 완전히 겹쳐야 된다는 거예요. 딱 겹치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에서 이런 상황을 닮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닮음이라는 말을 수학적 식으로 쓸 때 삼각형 A, B, C라고 썼으면, 자, 닮음이 삼각형 D, E, F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점, 대응점, 대응점에 순서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EFD가 닮음이다, 그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합동일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대응점만 보고도 AB와 D가 대응변이구나, AB와 D가 대응변이구나,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닮음의 기호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합동일 때도 마찬가지 대응점의 순서를 정확하게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래 참고사항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닮은 도형이 될 수밖에 없는 도형들을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두 원입니다. 자, 오른쪽에 원 보이시죠? 이 원의 정의 자체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즉 원이 달라진다는 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달라짐에 따라서, 다시 얘기해서 반지름의 길이만 달라지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만 달라지는 겁니다. 반지름 길이가 크면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그럼 반지름이 커지다가 스탑, 반지름이 커지다가 스탑 한 이 두 개의 도형은 반드시 어떻게 확대했을 때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큰 거를 축소했을 때 겹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두 원은 닮음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두 직각 이등변입니다. 직각 이등변이라는 게요, 직각 삼각형 중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직각 이등변이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원의 중심이 있고 한쪽으로 쭉 가다가 스탑 했을 때 그 길이 있죠. 그 길이만큼 똑같이 쭉 일로 와서 스탑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길이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번엔 파란색으로 하나 그려볼까요? 자, 위로 올라가는데 쭉 가다가 스탑. 그래서 같은 길이만큼 또 직각으로 그려진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직각을 그려주면 당연히 이 길이 같겠죠. 자, 파란색을 축소하면 혹은 까만색을 확대하면 파란색이랑 당연히 닮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돼요. 그렇죠? 같은 모양, 축소나 확대했을 때 같은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변의 개수가 같은 주 정다각형입니다. 정다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 모양이 어때요? 같죠? 확대하고 축소하면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 다음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이에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부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쭉 가다가 스탑 하면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각도를 이만큼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순간 부채가 완성이 되죠. 자,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또 하나 그려보려고 해요. 자, 쭉 가다가 스탑. 꽤 길죠? 그쵸? 근데 이 각도가 유지돼야 됩니다. 똑같은 각도로 쭉 같은 길이만큼 가서 부채를 이렇게 그려주면, 자, 요거 확대하면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근데 뭐가 같아야 된다? 중심각이 같아야 됩니다. 이 중심각이 같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두 원이 같았잖아요. 원의 입체 도형이 뭐죠? 공이죠? 공. 9예요. 9. 9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면의 개수가 같은 두 정다면체. 정다면체가 뭐냐면은 어떠한 입체 도형을 구성하는 모든 면이 다 정다각형인 그러한 도형을 정다면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다각형은 서로 다 합동이라고 했잖아요. 변의 길이 개수가 같은 것만. 설마 정삼각형이랑 정사각형이랑 닮음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다면체 역시 정다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면들이 다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서로 닮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유형 1번입니다. 다음 중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맞죠? 우리 방금 전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두 반원, 우리가 원이라는 도형에 대해서 닮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반 자른 것도 당연히 어떻겠어요? 똑같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반지름 길이가 같은 두 부채꼴, 반지름 길이가 같아요. 근데 각도는 달라요. 어때요? 전혀 닮지 않았죠? 요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정육면체. 정육면체 괜찮죠? 정다면체는 모두 닮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면이 닮음인 두 사각뿔. 사각뿔은요, 뿔은 밑면이 똑같아도 높이가 다르면 확대 축소해서 겹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안 됩니다. 문제를 다시 보니 도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답은 3번과 5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 이 오른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응변 길이의 비는 대응변 길이의 비, 대응변 길이의 비, 대응변 길이의 비는 어떻다? 당연히 일정하다. 모두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닮음인 경우에 대응하는 이 각의 크기도 당연히 어떻다? 확대했을 때 겹쳐야 되기 때문에 각의 크기도 모두 같다라고 해야겠죠. 자, 그러면 닮긴 닮았는데 수학이니까 그 닮은 걸 뭘로 표현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수로 표현하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주 매우 닮았다. 아니 적당히 닮았다. 아유 너무 조금밖에 안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수학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닮은 비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대응변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 이거 또는 이 길이 대 이 길이 또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지금 밑변으로 하겠어요. 왜냐면 몇 칸인지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요거 4칸이고 이게 8칸이거든요. 그러면 4대 8이니까 1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닮은 두 도형에서 뭐 대응변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고 한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입체 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응하는 뭐의 길이의 비가 일정할까요? 모서리 길이입니다. 모서리 길이. 자, 얘하고 얘 또는 얘하고 얘 전부 다 길이의 비가 어떻다? 똑같아야만이 두 입체 도형이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대응하는 뭐가 닮은 도형이다? 대응하는 요거 면. 그렇죠? 면 바로 이것이 닮은 도형이겠죠. 대응하는 면도 닮은 도형입니다. 결국 입체 도형으로 닮은 비를 어떻게 얘기한다? 당연히 길이의 비예요. 항상 길이의 비. 이거 대 이거 또는 뭐 이거 대 이거 또는 이거 대 이거 원하는 걸로 다 써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왜? 애초에 닮음이라고 말을 해줬으니까. 그렇죠? 대응하는 뭐의 길이의 비다? 당연히 모서리의 길이의 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2번입니다. 이 2번 문제가요. 사실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이건 선생님이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삼각형 ABC를 제가 그려놓고 그 도형을 바깥으로 빼보겠습니다. 빼는데요. 요렇게 돌려놓으면 이 두 도형이 닮음인 게 너무 잘 나오죠.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니까 AB가 지금 8이라고 돼 있고 AB가 아니죠. AB가 6이라고 돼 있고 AC는 8이라고 돼 있고 BC가 X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요거. 얘는 버리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지워드릴까요? 자, 흰색으로 해가지고 지워드릴게요. 어때요? 너무 쉽죠?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형을 이렇게 안 주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놓으면 너무 쉬워. 그렇죠? 너무 심심하니까 저렇게 붙여놓은 모양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에 다음부터는 쫄지 말자. 이것은 그냥 생소한 패턴일 뿐이다. 이해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도형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떼다가 그리면 되죠.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x 대 6은 12 대 8은 y 대 x. 너무 쉽죠. 닮은 비가 어떻게 12 대 8로 딱 나오네요. 12 대 8. 그렇죠? 12 대 8은 4로 약분하면 3 대 2거든요. 3 대 2. 닮은 비가 3 대 2니까 3 대 2는 x 대 6이네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왼쪽에다가 3 대 2는 x 대 6입니다. 그럼 2x는 36 18이네요. 2x는 36 18이고요. 양변을 2로 나누면 결국 x는 9라고 쓰면 되겠죠? 9입니다. 이 밑에 요 x가 9로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똑같습니다. 큰 거 대 작은 거는 큰 거 대 작은 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12 대 8 아까 우리 계산했던 2 대 3 있죠. 그래서 큰 거 대 작은 거니까 3 대 2는 y 대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2y는 3, 9, 27. 그래서 y는 얼마?
2분의 27이 되겠습니다. 그럼 x랑 y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27 더하기 9는 분모를 2로 통분하면 18이 되죠. 그래서 2분의 얼마? 두 개 더하면 45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센스 있게 단위까지 센티미터라고 꼭 써주셔야 돼요. 대표 유형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PQ의 닮은 비는 9대 15인데요. 이것을 3으로 약분하면 3대 5가 되겠죠. 자, 2번을 보면 AD와 FI의 길이가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AD가 이거고요. FI의 길이가 이건데 당연히 같을 리가 없죠. 세 번째, ADE와 ADE, 자 ADE입니다. ADE와 FIJ 어때요? 대응각이 D하고 I니까 같죠. 이 얘기는 맞습니다. 삼각형 ABC, 자 ABC가 이렇게 그려지죠. ABC. 그럼 FGH 보이세요? FGH 대응각, 대응변, 대응면까지 잘 써주셔야겠죠. 자, FGJ가 아니라 FGH입니다. 자, 그 다음에 CD 대 HI는, 자, CD 대 HI는 얼마? 3대 5 그대로 써줘야겠죠. 3대 4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유형 4번입니다. x와 y를 구해서 곱하라는 얘기인데요. 이미 두 원뿔이 닮음이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요 삼각형이 그대로 닮음이죠. 그러니까 15대 10은 x 대 8, 또 15대 10은 9대 y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거 대 작은 거는 큰 거 대 작은 거, 큰 거 대 작은 거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먼저 큰 거 대 작은 거 15대 10은 이것은 3대 2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큰 거 대 작은 거는 x 대 8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게 x 대 8입니다. 그럼 2x가 3, 8에 24가 되죠. 양변을 2로 나누면 결국 x는 얼마다? 12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큰 거 대 작은 거는 큰 거 대 작은 거 바로 또 쓸 수 있죠. 그래서 3대 2는 큰 거 대 작은 거 9대 y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2, 9, 18은 3y. 자, 3y. 18은 3y.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은요. 결국 또 y는 6이 되겠네요. 이 두 개 곱하라고 했으니 답은 72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항상 우리가 세변 길이 모두, 그 다음에 세각의 크기 모두 전부 다 6가지를 알아야 닮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각은 하나도 모르고 길이만 딱 봤을 때 대응변, 세 대응변 길이의 비가 모두 똑같을 때 그때 우리는 닮음이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 이건 합동하고 비슷해요. 대응변 두 쌍만 같은데 그 끼인 각이 같아. 그런 상황이면 다른 각은 안 돼요. 대응변 두 쌍 길이의 비가 일정하고 그 끼인 각이 같아. 그러면 닮음입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을 보면요. 한 쌍의 대응변 길이가 같고 그 양 끝각이 같을 때 그때도 우리는 이 두 삼각형을 도형을 닮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닮음 조건은 합동 조건하고 좀 유사하죠? 닮음 조건이 합동 조건과 닮았죠? 네. 이 닮았다는 건 수학에서 닮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 닮았다는 거겠죠.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닮음도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합동해서 많이 따왔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번 세 쌍의 대응변 길이의 비가 같을 때 우리는 그것을 S 닮음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변과 그 끼인각 그러면 SAS 닮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각 두 개 ASA가 아니고요. 각 두 개니까 AL 닮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유형 5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과 닮음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이 두 개가 지금 주어진 상태예요. 아시다시피 삼각형 3개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 한 각은 85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각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길이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50, 85, 45 50, 80 안 되죠. 50, 40도 안 되는 거예요. 50이고 두 변이다.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주어진 것은 바로 각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0과 85 괜찮네요. 나머지 한 각은 당연히 45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AA 닮음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것은 3개의 내각과 하나의 변 길인데 이것은 세 변 길이니까 각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닮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대표용 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요, 우리 첫 번째 문제처럼 도형의 위치만 좀 바뀌면은 굉장히 쉬운 건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좀 쉬워질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파란색 색칠을 칠했어요. 좋죠? 좋습니다. 자, 끄집어 냈는데 이거를 그냥 두니까 ABC하고 닮음인지 잘 모르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좌우로 뒤집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놓으니까? 이렇게 놓으니까 어때요? 닮음이 이제 보이세요? 딱 보이죠? 그쵸? 딱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18cm 여기 나와 있죠. 자, 길이를 표시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두꺼워. 자, 18cm고요. 여기는 15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게 바로 여긴 거죠. DE 밑에 밑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저 위에 있는 거는요. 내부에 있는 선을 무시해 봅니다. 얼마나 좋냐고요. 이거 18은 좀 위험한 숫자니까 지우고. 아니 어때요, 여러분? 이거 대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쵸? 이거 합치면 얼마야? 24죠? 24 대 18은 20대 15. 그게 24 대 X 이렇게 되는 거죠. 잉? 몰랐는데 이거 무슨 변 삼각형? 이등변이네요. 이등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당연한 것도 딴 것만 보다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도형을 천천히 이 내용이랑 관계없는 것도 막 뜯어보면서 막 이건 이거네요. 저건 저거네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이 도형하고 더 친해진다. 어려운 게 아니다. 생소한 거다. 생소하니까 친해지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러고 보니까 내가 무식해.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를 X라고 두면 사실은요. 여기를 X라고 딱 두면 아니 이게 이등변이잖아요. 이등변.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은데 아니 이게 이등변이면 이것도 이등변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얼마예요? 아니 이것도 18이에요. 이거 계산해야 됩니까? 계산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성의를 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뭐가 식세워 볼까요? 24 대 18은 24 대 X. 24 대 18은 24 대 X가 이게 말이나 되는 이거를 내항 외항을 곱해야 됩니까? 그쵸? 근데 이걸 비례식스럽게 또 세우려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20 대 15는 24 대 X. 이 정도는 좀 문제로서 성의가 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볼까요? 왜? 우리는 뭐 어떻게든 다 잘하니까. 15는 24 대 X다. 그럼 왼쪽 거를 좀 간단하게, 그쵸? 5로 나누면 4 대 3이니까요. 그럼 3 곱하기 24, 72는
4x다. 그 양변을 당연히 4로 나눠야겠죠. 바로 x는 얼마다? 18cm다라고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B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그냥 구하라고 하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닮음인지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파란색 그림만 상하 반전을 한번 해가지고 자, 이렇게 대응각이 맞아 떨어지게끔 딱 맞춰 보겠습니다. 어때요? 닮음이 딱 보이시죠? 이 점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이 점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주어진 길이를 그려보면요. 일단 BD의 길이는 여기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길이가 지금 BC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AB, 즉 AB 길이가 요게 지금 또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길이가 12인 상태이기 때문에 12 대 16은 이 길이 대 12다 이렇게 되겠죠. 12 대 16이 BD 대 1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했을 때 16 곱하기 BD가 12 곱하기 12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양변을 16으로 나누면 되겠죠. 4로 나눠주면은 여기 4 남고 여기 3 남고요. 4로 또 한 번 나눠주면 3 남겠네요. 결국은 BD는 얼마? 9cm가 되겠습니다. 이게 닮음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이대로 두면 잘 안 보이고 대응각, 여기 지금 대응각이 같은 위치에 오도록 돌려서 봐야 잘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반드시 이렇게 돌려서 다시 한번 그려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닮은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삼각형 DBA 보이시죠? 이 삼각형 DBA와 ABC가 닮음이니까 이제 써주는 거 삼각형 DBA와 그 다음에 삼각형 ABC가 닮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BD를 구한 것은 AB 대 BD가 BC 대 BA다. 근데 이 안에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자, 지금 BD의 길이를 알고 싶었다. BD 보세요. 이게 DB든 BD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DB 대 AB는 그쵸? BC 길이가 있거든요. BC가 요거예요. 그럼 대응변이 이거겠죠. BA 대 BC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써보면 우리가 DB를 알고 싶다. DB 대 그다음에 AB는 나와 있는 길이가 BC니까 성분 BA 대 BC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8번 보겠습니다. ABC에서 각 ADE와 각 C가 90도일 때, 자, ADE라고 여기 되어 있고요. 각 C가 9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각 A가 두 삼각형의 공통각인 거 보이시죠? 자, 요 ADE에도 직각과 동그라미가 있고 ABC에도 직각과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랑 여기 각도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똑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대응각이 좀 맞게 그림을 다시 그려줘야죠. 자, 그러려면 이 그림을 어떻게 해? 아래로 내려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딱 빼면 내려지겠죠? 그런데 아직 대응각이 보이지가 않으니 이렇게 반전을 해가지고 딱 돌리는 순간 대응각이 딱 나오죠. 자, 그러면 까만 점이 찍혀 있던 이 꼭지점이 A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하고 직각 쪽에 있던 게 이 점이 D였습니다. D. 그 다음에 여기 E죠. 자, 주어진 길이는 뭐였습니까? AD가 8이었고요. AD가 8이었고요. 그 다음 AE가 10이었습니다. 또 DE가 6이었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안에 있는 거는
이 헷갈리니까 쌤이 아예 그냥 지워버릴까요? 이렇게 이 내부에 있는 것들은요. D가 6 썼죠? 자, 네. 자, 이렇게 지워버리면 얼마나 편해. 이 마음이 편해. 평화롭죠, 그렇죠? 자, 대응각과 대응변이 딱 맞게 떨어지니까 16대 8은 헐 그냥 2대 1이네요. 2대 1, 그렇죠? 그러니까 반절이라는 얘기예요, 반절. BC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BC의 길이고 싶다. 이거의 반절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배니까 어떻게 해? 당연히 12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식으로 한번 써보자 이거죠. 삼각형, 오유 두껍다 그죠? 이거 말고 얇게 다시 삼각형. 자, ABC와 또 닮음 뭐예요? 삼각형 AED인 거죠. 자, AC 대 AD는 BC 대 ED다. 다시 한번요. AC 대 AD는 BC 대 ED다. 근데 여기서도 그게 나와요. AB 대 AC였죠. AC 대 AD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응각이 나와요. 대응각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BC 대 ED다. BC 대 ED 이렇게 바로 나와요. 이거만 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써볼게요. 자, AC 대 AD는 자, 성분 AC 대 AD는 어떻게? BC 대 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이 그림을 보면은요, 닮음인 삼각형이 2개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하나의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나머지 각을 x라고 두고 동그라미와 x를 더하면 90도다 라고 했을 때 이만큼이 180도니까 여기랑 여기 더해도 90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x가 되고요. 또 각 D도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도 바로 동그라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AA 닮음이 돼요. 그래서 직각 X 4대에 직각 X 이 길이 뭐죠? 이 길이가 15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얼마? 1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가 됩니다. 대응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직각 X 대 직각 X 4대 12는 직각 동그라미 3대 직각 동그라미 D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X로 두면 4대 12는 3대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36. 이거는 4X가 되므로 결국 X는 얼마다? 결국 9cm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답은 이렇게 멋있게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구했지만 우리가 또 서술형을 대비해서 좀 식을 좀 또 써줘야겠죠.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대응각. 자, AEF와 라고 했을 때는 각만 보는 거예요. 직각 X 동그라미는 삼각형 직각 X 동그라미랑 닮음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AEF는 DCB 안 되죠. X로 가야 되니까 DFC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삼각형 AEF와 자, 삼각형 어때요? DFC가 어떻게? 닮음이다. 그러니까 사실 대응변은 선생님이 그냥 다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문제에서 자, 만약에 여기 지금 보면 DF 대 큰 거 DF랑 대응변 뭘까요? AE. DF 대 AE는 그리고 다 나오는 거예요. 자, DF 대 AE는 자, DF 대 AE는 우리가 구하는 거 DC래요. DC 구하래요. DC 대 뭐? AF. DC 대 AF 바로 나오죠. DC 대 AF다라고 써주시면 답 금방 나오죠. 자, 이번에는 큰 직각 삼각형 안에 작은 직각 삼각형 2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요.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그 직각에서 대변의 수선을 내려요. 그쵸?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총 3개가 생깁니다. 근데 그 3개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요.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따져줄 건데요. 그 전에 결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이 4개가 나와요. 4개. 첫 번째, AH의 제곱은 제가 2번을 그었습니다. 지금 HB 곱하기 HC 보이세요? 뭐처럼 보이세요? 요즘 엉덩이 탐정이 유행한다던데. 네, 바로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엉덩이 공식이라고 해요. 뭐 어떤 사람은 똥꼬 공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교양적으로 엉덩이 공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공식은요. 손으로 외우는 거예요. 손으로.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외우는 겁니다. AH의 제곱은 HB 곱하기 HC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무슨 공식이다? 엉덩이 공식이다. 여기 써 있죠? 그 다음 2번째,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입니다. 보이세요? 약간 생선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고래 같죠? 그래서 이것을 고등어 공식이라고 합니다. 고등어 공식. 자, AB의 제곱은 자 여기서 시작해서 BH 곱하기 BC예요. 자, BH 곱하기 HC 아닙니다. BH 곱하기 HC는 뭐예요? 이건 엉덩이잖아요. 고등어에 엉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고등어에는 엉덩이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어 공식은 BA의 제곱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고등어에 엉덩이 없습니다. 자, 근데 고등어가 2마리가 있어요. 왼쪽 고등어, 오른쪽 고등어가 있거든요. 근데 생긴 건 똑같아요. 오른쪽 고등어를 해보면 AC의 제곱은 자 C에서 시작해서 CH 곱하기 CB입니다. CH 곱하기 HB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야? 그러면 또 엉덩이잖아요. 고등어에 엉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고등어 매끈해요. 엉덩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어 공식하고 엉덩이 공식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3번째 여기 공식이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자 이것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요걸 밑변 요거 높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BA 곱하기 AC 곱하기 2분의 1 이게 넓이고 또 BC 곱하기 AH 곱하기 2분의 1이 넓입니다. 그럼 어차피 두 군데 다 2분의 1 있으니까 날려버리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자 AB 곱하기 AC는 AH 곱하기 BC하고 똑같습니다. 글자만 써보면 뭐다? 소자 공식입니다. 이게 소자 공식 넓이가 똑같다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건데 외우기는 소자 시읒은 그 다음에 오와 같다. 그래서 소자 공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4번이라고 매겨주시고요. 선분 AB 곱하기 AC가 선분 AH 곱하기 BC와 같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 2, 3번 공식이 왜 나왔는지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ABH 그림을 먼저 그릴게요. 그리고 X 동그라미 그리고 HBA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빼올 거예요. 샤. 두 번째 그림 또 그려봅니다. AHC 직각이 여기 있고요. 동그라미 X 있고요. HAC 그림 싹 빼와야겠죠? 서로 아직 헤어지기가 아쉬운가 봐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그림 직각이 여기 있고 A, B, C 동그라미 X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그림이 나왔는데 이 동그라미 X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있는데요. 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하나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하나를 X라고 했어요. 근데 이 동그라미 X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삼각형 3개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직각이 90도고 나머지 2개를 합치면 몇 도다? 90도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랑 X를 더하면 90도다라고 해서 동그라미하고 X만 제가 표시를 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검은색으로 여기 동그라미하고 요거 X만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이게 직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동그라미야.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겠어요? 당연히 X라고 쓰면 되겠죠. 또 90도잖아요. 근데 이게 X야. 그럼 여기는 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동그라미라고 쓰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X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얘네들이 대응변이 어떻게 되는지 대응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살짝 돌려주겠습니다. 짜잔. 그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얘도 살짝 돌려주겠습니다. 헐, 너무 큰 거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겠다? 좌우 반전. 자, 이렇게 해서 샥 돌리면 어때요? 보이시죠? 이제 여기 직각 표시 안 했네요. 직각. 그리고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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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x니까 닮은 비가 다 나오죠. AB 대 AC는 BH 대 AH, 그리고 AH 대 H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닮은 비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AH 대 CH는 BH 대 AH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 다 써도 괜찮은데요. 선생님이 방금 왜 이거랑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다를 왜 썼냐면 AH가 여기도 한번 나오고 AH도 여기가 한번 나오거든요. 똑같은 변 길이가 2개 나오게끔 식을 만들어주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공식을 썼을 때 얘네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외울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닮음 도형을 3개를 끄집어내서 찾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숨어 있어. 숨어 있으면 빼서 그리고 돌리고 뒤집을 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그걸 연습하시는 게 핵심인 거예요. 물론 공식을 외우는 이유는 뭐다? 편하려고.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까먹지 않으려고. 그런데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이 그림에서 닮음 삼각형 3개를 뽑아서 걔네들이 왜 닮은지 스스로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요. AH 대 CH는 BH 대 AH 써볼까요? 자, 선분 AH 대 선분 CH는 AH 대 CH는 BH 대 AH BH 대 AH. 자,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은 거죠. 그래서 AH의 대곱은 BH 곱하기 CH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금방 나왔죠? 그럼 두 번째 뭘 할까요? AC가 여기 있거든요. AC가 여기도 있고, 그러면 AC 나오게 하려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하면 되겠네요. 자, AC 대 BC는 CH 대 AC예요. 지금 이게 C니까요. 그쵸? 다시 한번요. AC 대 BC는 CH 대 이거 CA인데 AC라고 해야죠. 그쵸? 한번 써보겠습니다. AC 대 BC는 CH 대 AC예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AC의 제곱은 이렇게 곱한 거 BH 곱하기 CH, BC 곱하기 CH네요. BC 곱하기 CH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요 AB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AB 대 BH는 CB, BC 대 AB 이렇게 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제가 AB가 2번 들어간 공식을 쓰고 싶거든요. 근데 AB가 여기 있고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B 대 BH는 오른쪽에
AB 대 BH는 BC 대 AB. 그렇죠? BC 대 AB입니다. 외항의 제곱 AB의 제곱은 HB BC 이렇게 되겠죠. BH 곱하기 BC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외우려면 이 그림 엉덩이 공식 AH의 제곱은 HB HC 고등어 공식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 오른쪽 고등어 공식 AC의 제곱은 CHCB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 공식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4개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공식 대잔치. 엉덩이와 생선이 난무하는 그런 공식. 그쵸? 자, 먼저 x의 길이는요. 딱 보니까 벌써 이건 비린내 나는 공식. 그쵸? x의 제곱은 b에서 시작해서 9 곱하기 25. 완전 그냥 누가 봐도 그냥 고등어, 붉은 고등어. 그죠? 여기 눈이 있고. 이거 아가미. 그쵸? 왠지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x의 제곱은 9 곱하기 16 아니에요. 9 곱하기 16은 부끄러운 엉덩이잖아요. 엉덩이 부끄러워요. 고등어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고등어는 엉덩이가 없다는 빼끈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의 제곱은 9 곱하기 얼마? 25다. x의 제곱이 9 곱하기 25다. 그러면은 뭔가 자연수란 얘긴데 이 9라고 하는 것이 소인수 분해하면 3 곱하기 3이잖아요. 25는 5 곱하기 5죠. 15가 2개구나. 그래서 x는 얼마다? x는 15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y네. y는 무슨 공식? 소자 공식이죠. 선생님 소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소자보다 대자가 좋아요. 하지만 공식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소자 공식은 이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려고 그랬더니 대박. 여기 x는 있지만 ac가 없거든요. 소자 공식 바로 포기하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소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자 대자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보니까 y 즉 높이를 포함한 공식은 소자 공식도 있지만 또 어떻게 뭔가 부끄러움이 막 느껴지세요? 엉덩이 공식 있죠. 엉덩이 공식. y의 제곱은 여기서 시작해서 9 곱하기 16 이렇게 되는 거죠. 써볼까요? y의 제곱은 9 곱하기 16 소인수분해 했더니 9는 3 곱하기 3이고요. 16은 4 곱하기 4죠. 오호. 12. 그래서 y는 얼마다? 1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